자, 별 볼 일 있는 녀석들, 우리 예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인공 강우가 처음에 알바를 딱 시작할 때, 하고 그 알바를 시작한 초반에는 막 숯불 작업하는 거를 남들이 막 볼까봐, 창피하게 볼까봐, 안 좋게 볼까봐 막 걱정도 하고 그런 겉멋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알바를 하는 그런 크루도 결성해서 만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유영금 같은 어린 친구도 만나면서 그런, 약간 성격이 바뀌고 조금 더, 어, 겉멋에 치중하기보다는 진짜 사람 내면 같은 걸 보게 되었는데, 이런 그 주인공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솔직히 처음에 이 책 초반 읽을 때 주인공 왜 이렇게 겉멋에 찌들어 있을까라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아져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성입니다. 저도 솔직히 얘가 왜 이렇게 이런 겉멋에 신경을 쓰지라는 생각이랑 같이 너 뭐 신경을 쓰는 건 좋긴 한데 너무 과하게 신경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막 크루도 결성하고 알바도 해보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뀌는 걸 보니까 되게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강우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음, 저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제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알바를 제가 해본 알바가 거의 과외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알바를 해보지 못했고, 어, 그리고 어쨌든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공부 15등 밑에 하는 친구들의 삶 태도, 뭐 이런 그 부류의 친구들과 별로 어울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험상. 그리고 제가 또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이런 형편에 있는 친구들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더 생생하게 이 작품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친구가 뭐 소설 속에 창조된 특별한 인물이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더 다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없어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다수의 모습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우라는 인물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책에 보면 두범이 그 옆에 집에 알바를 했던 그 두범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장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알바를 하는 크루에서는 거기에서 근로계약서를 써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면, 사장들끼리 하는 대화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이상하게 일이 꼬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사장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알바를, 그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이 딱 정확히 되어 있는 알바를 해야, 알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민서님은요? 저도 솔직히 예주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일단 일도 제대, 일이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떼먹는다라는 그런 사장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일단은 예주랑 전반적으로 많이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어, 그, 물론 모든 그 사장들이 이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 일부 또는 그 일부를 벗어나서 또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장들이 실제로 어, 이렇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음, 근로계약서를 써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써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인가는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 손해다. 그러니까 안 써준다라는 식이 되는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더 큰 벌을 받는다던가 더 크게 문제가 되도록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면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 학생들이 요구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데, 이건 근로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그 문제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는 게 그 알바생들이 요구해야지만 되게 되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또 법적인 또 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다라면 그런 이거는 제도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좀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강제적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아, 그래서 그냥 착한 마음, 선의에 맡겨두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해서 오히려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나쁜 마음을 못 먹도록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월급 같은 걸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몇 배의 벌금이라던가 뭐 이런 위약금을 내야 된다던가, 이런 강제 조항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면 그러면 애당초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성이. 저는 일단은 여기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목이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선 저는 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별 볼 일 있느냐, 별 볼 일 없는으로 읽었었는데, 약간 이 알바를 하는 스토리고 그렇고 해가지고, 뭔가 되게 별 볼 일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있다. 별 볼 일이 있는 녀석들이다. 뭐 대충 살짝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니까. 예주는요? 저는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는 제목을 보고, 저도 처음에 민성처럼 별 볼 일 없는 녀석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익히게 돼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도 그렇게 쓰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별 볼 일 있는 녀석들하고 이 주위에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길래 저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직업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네, 왜 제목이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일까? 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면 작품 속에서 이렇게 좀 별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별과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스토리가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책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지 별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별 볼 일 있는 녀석이라고 굳이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지금 여기 그 알바를 하는 아이들, 그 실업계 고등학교 가난한 동네 아이들, 그다음에 공부도 잘 못하는 아이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군,
2류 인생, 3류 인생, B급 인생으로 보여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놈들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들 각자가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이 작가는 이 아이들이야말로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다. 그리고 아까 그 강우라는 인물이 뭐 나댄다, 아까 뭐 이렇게 겉멋들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처음에는 그 편의점 그 알바하는 그 누나가 이름이 뭐지? 밀림이었나? 은님이? 은님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이제 존경하게 되고 뭐 사랑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야말로 이제 별 볼 일 있는 녀석들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강우스로도 이렇게 자기와 그 알바한 어떤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인식의 어떤 그런 전환들, 그 다음에 이 작가 역시 그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이 별 볼 일 있는 아이들이다. 괜찮은 아이들이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응원,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제목 아닌가 싶습니다. 어때? 그 선생님이 그 질문했던 책 내용 중에 이 별 볼 일 녀석들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어? 그 윤성아 읽다 보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음, 기억에는. 근데 솔직히. 네. 그럼 진행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여기 아르바이트 문제 중에 약간 이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배달을 할 때 이거보다 빨리 하면은 500원 더 추가하고 이거보다 늦게 하면 500원 깎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저는 예주가 그 읽은 부분에도 그게 나오나? 100 몇 쪽, 20쪽?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 그거는? 어때? 아, 근데 그냥, 그 얘기를 할 거면 그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여기 알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토바이 알바 같은 건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알바를 새로 찾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은민이가 이걸 반대를 하면서 이게 약간 좀 되게 위험하다. 이게 약간 이 빨리 하는 그런 수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을 하나 정해놓고 이거보다 빨리 하면 500원 더 주고 이거보다 늦게 하면 500원 깎는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다니고 막 그런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게 되게 이 배달 같은 게 음식이 식는다 같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배달하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위험해지고 그냥 길거리에 차선 막 변경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잘 해결이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주 그 대답할 수 네. 저는, 일단 500원, 이제 빠르게 간다고 해서, 그러면 물론 뭐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더 음식이 맛있어지겠지만, 그래도 아까 민성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함을 위해서 굳이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도 막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제도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알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이른바 그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요즘 그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뀐 거지. 옛날에는 음식을 직접 그 가게에 가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배달시켜서 집에서 이제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그 중국집, 중국 음식 짜장면 짬뽕 정도만 우리가 배달시켜서 먹었지, 다른 대부분의 음식은 배달시키는 게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배달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심지어는 편의점에 사는 물건 하나도 우리가 다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잖아, 다. 거의 배달이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배달되는 어떤 그런 부분 바뀌면서 이른바 그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또 배달을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틈틈이 다른 직업 있으면서 또 배달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그 고용, 그 배달 업체 사장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그 투입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배달 기사들한테 만약에 월급제로 준다. 그럼 그 배달 기사들이 월급제로 받는다라면 5건을 일을 하나, 10건을 처리하나, 똑같은 돈을 받는다라면 굳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건을 처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슬슬 다니고 5건만 처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월급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는 거야? 건당 줘요, 건당. 그러니까 한 건 배달할 때 뭐 2,000원, 뭐 1,500원 뭐 이렇게 그 배달 기사가 받는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배달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월급이 높아지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다가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배달을 할 건데 거기다가 뭐까지 더 추가를 하는 거야? 배달을 빨리 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거야. 그 이유들은 그 배달업 사장 입장에서는 배달이 빨리빨리 되어야 더 많은 그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더 그것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배달 처리가 늦으면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한테 항의받고 어?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건 이제 손님 입장에서 배달했는데 빨리 와야 뭐 음식 식지 아니하고 제때 먹을 수 있고 아무래도 뭐 기다리는데 빨리 와야 좋으니까 그 빨리 받기를 바라서 재촉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빗길, 눈길 이런 데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특히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이 뭐 그 신호 위반, 뭐 난폭운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까닭이 사실 이런 시스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천천히 다녀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가 개선돼야 될 것들. 일단 손님들부터가 요즘에는 이제 뭐 천천히 오셔도 돼요. 안전하게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재촉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라는 부분도 필요하고 두 번째 왜냐면 그 손님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 상태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이른바 어필 항의하게 됐을 경우에 그 배달 기사가 이렇게 뭐야, 그 벌칙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항의하지 않는 그런 태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경쟁 시스템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지만이 그러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이른바 도덕적 해이, 어? 굳이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고민되는 그런 지점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고민되네, 예주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뒤에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예주, 괜찮아요. 괜찮아? 아, 배달 얘기가 왜 나왔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얘기 안 읽었나, 아직? 음, 요 아이들이, 아, 민성이 요 배달 얘기가 왜 나왔어? 마이크. 어, 약간 이 책이 되게 알바에 대한 내용하면서 알바 문제 같은 걸 말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 이런 문제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알바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배달 얘기를 했는데, 단지 이 책에서 배달 얘기를 그것 때문에 한 거야? 알바들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음. 강훈가가 어느 날 보는데, 뭐야, 엄청 좋은 차들이 쌩 하고 달려가는 장면 나오는 거 혹시 예주 기억나? 딱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조금 있다 보면, 그 은님인가가 강우 보고,
그 애들이 잘려. 알바를, 아까 지금 네가 말했던 그, 누구야? 두범이? 두범인가가 그 잘린단 말이야, 알바를.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알바를 구할까? 알바도 못 구하게 되고, 알바를 못 구하고 되다 보니까 이제 배달 알바 뭐 이런 것들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거 사고가 엄청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해. 민성아, 네.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그러니까는. 단지 알바를 위해서? 알바를 소개하기 위해서? 음,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끝나, 민성아? 아, 그 언니가 죽죠? 여주야, 이게 저기였어. 엄청난 스포였어. 어, 오, 아, 몰라. 예상을 그런데 그 못했는데. 누나가, 그 누나의 죽음과 지금 말했던 그 두 사건이 뭐야? 합쳐진 거잖아. 응? 그, 뭐야, 좋은 차, 과속하는 좋은 차와 그 배달,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잖아. 결국은 요 작가는 결국은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을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지. 뒤에 닥칠 어떤 그런 불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앞에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아, 민성이 다 한 거야? 네, 네. 음. 자, 이 책 16쪽, 제일 처음에 보면 이 책의 문체를 보면서 뭐 특별히 이 저자가 글 쓰는 방식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적 혹시 없었어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다른 작가들과 달리 이 작가가 갖는 특징들 혹시 뭐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 없었으면 없었다고 얘기하면 되고 편하게 얘기하면 돼. 모르겠습니다. 음. 네.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 책 7쪽 보겠습니다. 어, 반듯하니 넓고 환한 길을 신이 나서 걸었다. 너무 신이 나 촐랑촐랑 촉새처럼 걸었다. 지그재그로 깡충깡충 뛰다가 직선으로 내달리기도 했다.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행동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는 거야? 감정? 이 아이의 감정이 어떻다는 거야, 지금? 신났다. 뭐라고? 예주야, 뭐라고? 신났다. 어, 신났다. 신났다라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신났다가 아니라 반듯하니 넓고 환한 길이고, 어, 촐랑촐랑 촉새처럼 걸었고, 그다음에 마치 넓은 들판을 여바른 듯이 질주하는 아메리칸 에스키루나 헝가리안 쿠스바라도 되는 양, 뭐 세계적인 명계라는 생각했고, 기온도 적당하고 바람도 알맞았고, 어, 20,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24평짜리 낡은 아파트 이사 온 이후 이렇게 기쁘기는 처음이었고, 발걸음이 새털보다 가벼워 몸이 하늘로 날아오는 것만 같았고, 결국 집이 책쪽 얘기가 다 한마디로 뭐였다는 거야. 응? 책쪽 얘기가 한마디로 뭐야? 아무튼 신이 났다. 신났다야, 기뻤다야. 그 기뻤다라는 얘기를 한 바닥이나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뭐야, 새털보다도 가벼워 몸이 하늘로 날아올 것만 같았다. 그 다음에 뭐야, 질주하는 아메리칸 에스키모나 뭐 되는 양 같았다. 그 다음에 넘겨서 8쪽에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얽매여 살아야 했던 과거 암흑의 날들이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졌다. 뭐 기억하기 싫은 흑역사를 떨쳐내려 두 눈을 질끈 감고 도리쳐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감정 표현을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표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선생님은 이 작가가 그러한 언어 구사를 많이 했다는 것들이 작가의 특징으로 여겨졌거든. 근데 그런 걸 민성이나 예준은 특별히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음, 번째 쌤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한 감정을 음, 이야기하고 있다. 아까도 쌤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그 생각을 그 거침없이 내뱉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그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말투, 말하는 어떤 그런 이런 아, 것들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여러분 예주나 민석이가 봤을 때는 좀 불량스럽게 예주나 민석이 너희들 주변에서 평상시에 이런 말투 쓰는 애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쵸. 이런 내용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말투 쓰는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룹들,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도덕적인 생각, 어? 뭐 예를 들면 뭐 차별하면 안 된다. 응? 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좀 이렇게 뭐해 드러내는 게 아닌가. 26쪽 보겠습니다. 넷째 줄 민성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줄이요? 음, 21쪽 넷째 줄? 26쪽. 26쪽? 누구 아는 사람 지나가는 거 아니야? 보딩 알바는 실업고 학생이나 좀 덜 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여길 텐데. 고딩 알바는 실업고 학생이나 좀 덜 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할 텐데 라는 식으로 여기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사회 편견, 그 실업고 아이들에 대한 비하가 들어있는 거잖아. 좀 덜 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할 텐데, 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1이라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고등학교가 나뉘지. 뭐, 어떤 학교 나뉘어? 일반 일반고, 또, 공목고, 특목고, 또, 일반고, 특목고밖에 몰라? 영재고. 아, 영재고, 특목고 같은 적이잖아. 특성화고,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특목고 영재고가 가장 어디에 있고 예, 상층에 있고 일반 인문계고 그 다음에 이른바 특성화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특목고 영재고 특목고 중에서도 영재고가 가장 이제 뭐 한 거야?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거잖아. 어? 그 다음에 뭐 과학고, 뭐 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민사고니 뭐 이런 식으로 상위였던 그런 정말 그 상위 1%들이 가는 그러한 곳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인문계고 같은 경우도 좀 나뉘지 이게 두 가지로. 그 뭐지 자사고 알아? 음, 자립형 뭐 사립학교인가? 뭐 자유형 사립학교인가? 뭐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자사고 하고 그냥 일반 인문계, 일반 인문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무슨 학교? 실업계 학교에 과거에 실업계 학교에서 여기는 주로 이제 뭘 배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배우기 위한 그런 학교들이 보통 이제 특성화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나 어떻나 모르겠는데 인식들이 어때?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민성이 특성화고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 많이 있지는 않나요, 그 솔직히. 전. 특성화고에 대한 너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야? 너가 들은 정보들은? 그냥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그런 데구나. 그 정도? 재주는 그닥 덜 떨어진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
덜 떨어진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네.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요 특목고니 일반 인문계고니 특성화고니 이런 구별들이 자기 어떤 그런 특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추어서 가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목고는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가는데 아주 잘하는 애들이 가는 애. 일반 인문계는 공부를 그냥 뭐해? 잘하거나 보통 하는 애들이 가는데 특성화고는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한다는 거야. 나뉜다는 거야. 어? 그런 것들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실업계 학교라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분야가 다른 거다. 최근 때 어떤 그런 인식은 공부만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요리를 잘하는 것도 국어 수학을 잘하는 거 못지않게 뭐 한 거다 중요한 거다. 자기가 손재주가 좋은 것도 뭐 중요한 거다. 그런 점에서 각자 자기가 예를 들면 국영수 잘하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어?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까 왜 서열 더 이렇게 뭐야 공부를 더 잘하면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고 공부를 못해서 가는 학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향후의 어떤 그런 진로라든가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이 서로 뭐해 다른 것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 특권의식 권위의식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책에는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도 그 알바하는 애들에게 뭐야 알바나 하는 주제라는 식으로 자기들은 더 위의 레벨이고 알바하는 애들은 더 뭐야 낮은 단계 어떤 그런 아이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그 계급 차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책 안에는 상당히 있다는 거지. 또 68, 69쪽 68쪽 제일 마지막 줄 그보다는 예주 아니, 그보다는 친구 녀석들 말대로 여자들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는데 가치관 때문이라는 게 맞는 말이지. 강호는 자기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있다는 걸 인정했다. 성경을 믿는 건 아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제2차적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즉, 남자 없이는 여자가 있을 수 없는 것. 고로 남자가 당연히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게 강호의 지론이었다. 요런 이야기들 요런 생각들이 어떻게 생각해 민성이? 솔직히 이거 조금 문제 있는 시각이 아닌가. 음. 이런 아니, 얘기를 요즘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드물 거 아니야. 어때 예주 너네 반 남자애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 있어? 최근에 아니 뭐 주변에서 혹시 살면서? 민성이는?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예주나 민성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최소한 겉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냐? 아니면 요즘 우리 사회가 뭐 어디에 있다는 거야? 나눠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 어? 여기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그 가격이 있잖아. 어? 아파트 가격이 뭐 평형수가 있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요 아파트에 살려면 그 정도의 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잖아. 그래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 동네 사람들끼리 뭐 한다는 거야? 모여 산다는 거야. 모여 살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장애인들을 보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있대. 하나는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기 어려운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그다음에 대부분 집 안이나 시설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거야.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가난한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동네라던가 웬만큼 사는 동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보기가 뭐하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가난한 동네 이런 데 가면은 또 그렇게 또 질병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한참 많이 본다는 거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 천지고, 어? 뭐, 그래서 아픈 사람들 평소에 못 보는데 병원만 다니기 시작하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그 병원이 아픈 사람들 뭐 하는 곳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부획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만 놓고 보면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강화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어쩌면 훨씬 더 뭐 하는 거야? 많은 거라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정도로, 요 정도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이 바깥에는 더 많은,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뭐야? 세상 밖에는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세상 바깥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어떤 그런 삶과는 조금 뭐야? 다른,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존재하나 여러분들과는 존재하지 그 뭐야 부딪히지 않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볼 수 만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주 빈번하게 접촉하지 않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보면서 주로 그 선악 구조가 분명한 책이야? 아니면 선악 구조가 별로 없는 책이야? 분명하죠. 응? 어, 음. 선과 악의 구조가 좀 분명한 책이야. 악의 존재로 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야. 사장? 어, 여기서는 새 인물이 나오지. 누구? 닭발가게 사장? 그 다음에 또, 응? 주유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장은 아니고, 이제 뭐야? 주유소 관리자였나? 네. 이거 또, 음, 갈비집 사장. 갈비집 사장. 아, 요 세 인물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사장들이 알바들을 선 알바들 그 착한 알바들을 뭐하는 착취하는 그런 사장들에서 이들의 악행, 어? 여러 수법이 폭로되잖아. 자, 어떤 것들이 폭로돼? 음, 이들이 저지른 돈, 악행들, 수법들 어떤 것들이 이 책에서 그 폭로돼?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는 거. 월급을 제대로 안 줘. 또, 주유소 개가 변태짓해요. 성희롱. 직원들에 대해서 성희롱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성희롱하고 심지어는 그 주유소 그 알바생뿐만 아니라 여기 그 뭐야 닭발 저기는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부분들을 자행하지. 또 음, 그냥 어, 숯불 그걸 어, 속이는 거. 그렇지. 숯 가지고 저기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거지. 참숯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참숯을 뭐해? 조금, 박스만 참수인 것처럼 하고, 다른 국산 참수지 아니라, 뭐야, 외국산 값싼 참수 갖다 놓고, 그것도 이제 참수는 조금밖에 안 쓰고, 성형수시라고 하는 것도, 그 성형수도 다시 이제 여기 보니까 쌤 처음 알았어. 무슨 뭐, 백탄 있고 무슨 흑탄 있는데, 더 값싼 걸 갖다가 쓰면서 마치 뭐 쓰는 것처럼, 참수를 쓰는 것처럼, 뭐 그런 그 행위들을 하는 것들. 또,
뭐 예를 들면 음식 남은 거 남은 반찬 다시 쓰기. 손님들이 남긴 음식 다시 내놓는 것들 그런 부분들. 또는 술 취한 손님들에게 바가지 씌우기. 계산 그 뭐 소주 뭐 2병 마셨는데 뭐 3병 4병 마셨다고 막 이렇게 바가지 씌우기. 또 단체 손님들한테 10% 할인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음, 한다는 거야? 양을, 고기 양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결국은 그 또 다른 사기 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어? 등등 그런 그 사장들의 온갖 주유소 같은 경우에 가짜 기름, 가짜 기름 뭐 팔기라던가 이런 온갖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악행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두 가지인데 왜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사장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많이 벌려. 결국 인간의 이기심,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예주가 사장이 되고 민성이가 사장이 돼도 같을까? 민성이 네가 사장이 되면 너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민성아, 집중하자. 예주 네가 사장이 되면 어떨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음. 근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런 거야? 이익만 추구해가지고. 이익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 그 살 수가 없다. 나도 자식 키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내가 돈을 벌려고 내가 이걸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과연 비난할 수 있는 건가? 이 사람 개개인들이 어떤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서 과연 그런 건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구조가 문제인 건가?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요소가 물론 다 있겠지만 어떤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냐라는 얘기지. 민성이는 어떤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아? 음, 음, 네. 예주가 보기에는. 돈? 응? 돈, 돈 많이 벌러. 돈을 많이 이기심. 벌려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그런 벌려고 그런 욕심. 건데, 인간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편의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해? 그렇게 악독하지 않잖아.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그 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사장들 중에서도 특히 그런 사장들이 있는 거잖아. 그런 걸 보면은,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의 양심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잖아. 자기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와? 이 책에 그런 용어가 나왔던데. 그 사람도 자기가 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힘들었던 사람들의 처지를 알면 자기가 오히려 잘해줘야 될 텐데, 왜 자기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냐는 얘기지. 그 요즘, 어, 개구리처럼, 개구리 치매 올챙이처럼. 이론. 개구리 치매 이론이라고 해서 이른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점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뭐 며느리, 시어머니께 구박당했던 며느리가 자기가 뭐가 되면 시어머니가 되면 난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며느리를 더 막 이렇게 갈구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6학년 때, 여러분 4학년, 5학년 때 6학년들이 하도 뭐 이렇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뭐 저런 6학년이 다 있냐고 욕하다가 막상 여러분 6학년 되면,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뭐 이러면서, 오히려 막 요즘 4, 5학년은 싸가지가 없어갖고 막 이러면서, 더 군림하고. 어때, 예주? 너도 그랬어? 아니요. 너는 안 그랬어? 민성이는 어때? 걔네랑 만날 일도 없었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막 선배랍시고 막 기고만장하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왜 저래? 어? 선배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욕하다가 과연 여러분이 2, 3학년 선배가 되었을 때 그 여러분들이 미워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일 것인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책의 강우는 그 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장을 욕하면서 동시에 이 강우는 끊임없이 누굴 봐? 자기 자신을 보잖아. 자기 자신도 18평에서 24평으로 옮겨가면서 18평 애들을 뭐 했다는 거야? 깔봤다는 거야. 18평 애들을 무시했다는 거야. 자기 자신도 그랬다는 거야. 자기 자신도 그 반의 어떤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거야.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 한자성어로? 응? 성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기를 깨닫는 것들.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란 말 들어봤어? 타산지석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잘못이나 이런 걸 보고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랑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또 이 책에서 보면 그 닭발나라 그 사장이 못됐잖아. 근데 그 주방장 아주머니한테 막 뭐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주방장 아주머니 또 누구한테? 다른 여기 장애인 그 연금이 엄마야? 누구야? 그 연금이 상점 엄마한테 또 자기 할 일을 또 다 뭐해? 넘겨. 다 넘기고 다 시키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착취, 잘못을 계속 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갑을 관계란 말 들어봤어? 네. 네. 갑과 을의 관계.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럼 누가 불쌍해? 가장 느린 사람. 지금 을이 불쌍하잖아. 근데 을은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병에게 이 을은 다시 뭐가 되고? 갑이 되고, 이 병은 다시 뭐가 된다는 거야? 을이 되어서 이 새로운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야. 또 이 병은 또 누구에게? 정에게. 이 애가 또 그러면 이 애 병은 을에게는 뭐지만, 을에게는 을이지만, 정에게는 다시 이게 또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갑이 되는 거야. 아, 이런 관계가 마치 뭐처럼? 먹이사슬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라고 치면 우리가 갑을 특별히 비난할 수가 없어. 왜? 얘도 결국 이 위치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런 건가? 그럼 이 관계는 극복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이 책에서 보면 가난하지만 서로 또 뭐 하는 사람들 나와? 돕고 사는 사람 나오잖아. 결국은 이 알바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잖아. 애들끼리 돕잖아, 결국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개개인의 어떤 그런 차이인가? 아니면 이건 구조의 어떤 그런 문제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한다라면, 요 책에서 보면 이게 소상공인이잖아, 사실은. 닭발나라, 뭐, 이런 사람도 사실은 동네 조그만 음식점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 사람 역시 그냥 뭐라는 거야? 우리 전체 나라로 봤을 때는 그냥 을인 거야, 을. 이 사람보다 더 뭐? 큰, 그런 대기업도 있고, 더 큰 재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야? 감춰진 거야. 그리고 이들 안에서만 서로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런 점에서 더 큰 더 큰 잘못은 뭐 하고? 꽁꽁 숨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끼리만 나와 싸우는 거지. 자, 이번에 뭐지? SPC 그룹인가? 음, 그 공장에 그 노동자가 이제 저기 했잖아. 기계에 빨려 헐,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SPC 그룹을 상대로 사람들이 지금 뭐야? 불매 운동을 벌이잖아. 항의를 하잖아. 그럼 그 항의를 막는 사람이 누구야? 그 항의를 받는 사람이 누구야?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에스피스 그룹의 책임자라든가 진짜 그 돈 버는 사람이라든가 진짜 이 사람한테는 그런 말들이 전달이 안 돼. 그리고 콜센터 직원은 또 다른 누구라는 거야. 그 사람도 그냥 겨우 월급 조금 받고 최저임금 받고 다니는 또 다른 의리란 얘기야. 그럼 이런 최저임금 아니면 경비 노동자. 그 경비 노동자들 그거 지킬 거 아니야. 그 경비 노동자들하고 항의하는 사람하고 뭐 한다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그럼 경비 노동자들이 그럼 그 사람이 갑이냐고. 그 사람 역시 뭐라는 거야? 의리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래서 그 불매 운동을 하잖아. 음, 그럼 그 불매 운동을 하면 누가 타격을 받는 거야? 직원들. 그 그룹도 물론 그 사장도 타격을 받지만 지금 당장 이제 그 빵가게들 근데 그 뭐 파리바게뜨냐 이런 게 그게 그 형태가 쌤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리바게뜨가 직영이 아니라 가맹점인 경우는 예주 네가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를 하는 거야. 거기 빵을 받아가 네가 파는 거야. 근데 그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을 하면 예주 너 그 파리바게뜨 가게가 뭐야? 장사가 안 되면 누가 손해 보는 거야? 예주 네가 손해 보는 거잖아. 음, 예주 너가 이제 그래서 민성이를 알바로 고용했었는데 장사가 안 되면 민성이를 뭐 하는 거야? 잘라야 잘라야지. 되잖아. 그럼 누가 고통받는 거야? 민성이 고통받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화살을 누구한테 쏘아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예주나 민성이가 손해가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 불매운동 없었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자? 그럼 항의는 누가 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거냐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 관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부분들에 보면 128쪽 보겠습니다. 자, 여섯째 줄 말이 친구이지 민성이 읽겠습니다. 128쪽. 말이 친구이지 오랫동안 서로 전화 한 통 하지 않아 그저 그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이 된 사이로 진짜 친구라고 보기엔 어려웠다. 학급이라는 곳이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따지고 보면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의 집합에 불과했다. 학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이런 정의에 대해서 민성이 어떻게 생각해? 음, 솔직히 저는 사실 크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여기 있는 이 말이 네. 너에게 학급이란 의미가 더 깊어? 학급이란 의미 자체가 엄청 깊다기보다는 얘가 하는 말 중에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약간 이 친구들이랑 약간 우정의 그런 교류가 없다라고 했나? 음, 그럼 말 자체가 음, 저는 일단은 굉장히 그런 감정의 교류나 그런 거는 일단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주는. 저도 그 학급 애들 사이에서 감정의 교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애 개인의 문제다. 강우 개인의 네, 문제다. 그렇지. 그래서 강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알바하면서 만났던 그 네 명, 그들 사이에 고민을 나누고 함께 공감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이제 뭐야? 친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라면 공통의 관심사가 없다라면 그건 친구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근데 이제 예주나 민성이는 학급 안에서 그냥 같이 있는 게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류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교류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 부분들이 이 아이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48쪽. 자, 거기 어, 둘째 줄.
그러니까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예주. 가족이 한데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본 지가 언제인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엄마, 아버지가 일 때문에 시간이 통 없으시니 식구 4명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근래에 아버지는 강호와 식탁에 앉는 것 쫓짝거려하는 눈치였다. 강호도 아버지가 불편했다. 둘 다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한 집에 살기는 해도 같이 사는 게 아니었다.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과 어떤 성능보다도 열기 힘든 육중한 철문이 달려있다는 걸 강호는 새삼 느꼈다. 그 다음 문제도 읽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어쩌면 평생 인지도 몰랐다. 아침에 각자 흩어져서 하루를 보내다가 밤에 제각각 들어와서 잠만 자는 집. 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반복되고 집이 집이 아니라 마치 여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 같기도 했고 거기까지. 자, 예주. 이 부분에서 지금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야? 어떤 생각이? 강호가 안타깝다. 민성이는? 되게 힘들겠다? 음, 여러분 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런 가정들이 이런 곳들이 꽤 있다는 거야. 어? 이렇게 그냥 이게 집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바삐 사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무관심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냥 서로 이렇게 잠만 자고 그냥 그 나오는 그런 곳 그런 점에서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또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3쪽 중간에 이쪽 지역은 민성이 9째 줄인가 이쪽 지역은 163쪽 네. 이쪽 지역은 소문이 좋지 않게 나서 알바생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정말? 그럼. 그래도 급한 사람은 오겠지. 모르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나 사실 불안해. 그래서 지금 이 알바생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하려고 하고 있으나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해고가 두려워서. 어? 근데 그 사장들이 마음 놓고 해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 다른 대타를 구할 수 있음. 얼마든지 다른 대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못 하는 거야. 왜?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그래? 나가라. 나 너하고 그렇게 근로계약서까지 쓰면서 나 너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 나가라 했을 때 그 부분들에 있어 이 사람들이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예전에 기본소득 그거 읽었을 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주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 이유들이 기본소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좀 살 수 있어? 나 그럼 그 일 안 한다. 라고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들은 지금 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부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때 저항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사장 입장에서도 그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일을 안 한다고 뭐 하면 뻗대면 그들에게 뭐 더 부당한 요구를 걸어드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거다라고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사장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실시되는 거에 대해서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저, 좋겠지.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들이 지배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뭐 하는 거야? 빼앗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늘 실업자가 존재해야 돼. 사장들 입장에서는. 왜 실업자가 존재해야 될까? 음, 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사장들 입장에서. 한 명이
나간다고 하면 들어올 사람이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없잖아. 대체 인력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근데 실업자가 늘 존재하면 얘를 뭐하고 자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장들은 좋아해. 노동자들은 싫어해. 이유가 뭘까? 경쟁률이 더 높아진. 어, 사장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오면 더 값싼 가격에 그 사람들 고용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국내 노동자들 말 안 들으면 해고하면 된다는 거야. 음? 근데 국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체 불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언제든지 뭐해? 대체 가능해지고 그러면 자기들 어떤 그런 권리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워지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이 책 안에는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쪽 보냐면 210쪽. 자, 둘째 주부터 민서 읽겠습니다. 글쎄, 왜 이 나이에 돈을 버려야만 하냐고? 그렇게 물으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욕설까지 내뱉은 두더미는 옆이 작은 나무를 주먹으로 쿵쿵 쐈다. 은림이 누나 가리비처럼 꾹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미국 청소년들은 90% 가까이 알바를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번다잖아. 어떤 이유로든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아. 밥벌레가 되지 않으려면 일을 해야지. 그러나 정당한 급료를 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든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아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너가 안 입고 오면 때려쳐. 왜 알바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난리야. 네가 더럽고 치사하면 안 하면 되잖아. 어? 가난하게 태어난 네가 잘못이지. 네가 왜 그런 알바를 해서 더러운 꼴을 보냐고. 안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그 알바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뭐야? 뭐라고 그래? 어떤 이유로든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건 뭐야? 좋다. 그 알바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알바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장이 문제다. 이 사회가 문제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아주 힘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지금. 이태원 참사 예에 대해서 일부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 음, 거길 왜 갔냐? 어, 거길 왜 갔냐? 거기에 뭐 했으면 안 갔으면 그런 일 안 당했지 않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말 맞지 않아? 거기 안 갔으면 거기 뭐하러 그렇게 이태원 그런데 뭐 술집 있고 막 노는데 거기를 아니, 뭐하러 가고 가냐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어, 가는 건 자기 권리니까. 음, 거기 자식들이 거기 못 가게 했어야지. 거기를 가게 해놓고서는 왜 그 국가 탓을 하고 있냐. 지들이 거기 가고 놀려다가, 술 먹고 놀려다가 이렇게 저기 한 걸 왜 그걸 국가 잘못이라고 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고. 어, 듣고 보니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건가?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에 잘못된 점들이 있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잘못된 점이 있죠, 일단. 뭐가 잘못됐어? 그 얘기.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막 열심히 찾아본다든가 듣는다든가 하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부모님들 얘기한 거 듣고 이런저런 거 들어보면은 일단은 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었고, 이태원 그때. 음,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는 개인의 권리고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음, 그리고 애초에 거기 약간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게 있어야 됐는데, 그게 음, 없었대요. 국가 쪽에서 뭐 경찰인가 그런 것도 없었고. 음, 그렇다면은 이게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자기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갔고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냐. 그리고
이게 국가 쪽에서 애초에 제대로 된 인원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 탓을 해도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일단은 잘못한 점도 있다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지. 그들이 거기에 왜 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국민들은 안전하게 뭐해?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 국민들의 안전권, 생명권이 거기에서 뭐해? 침해당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에 술을 마시러 갔고 뭘 했건 그건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뭐라는 거야? 권리고 자유라는 거야. 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쌤이 말했던, 지금 쌤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입해 보면 청소년들도 노동할 그런 뭐가 있다는 거야. 네.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노동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장되지 않는 게 문제지. 어? 너가 왜 거기서 일을 하느냐? 너는 왜 알바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문제 삼아서 안 된다는 게 이 작가의 시각이라는 거지.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자, 책 240쪽 보겠습니다. 넷째 줄. 자, 셋째 줄 마지막 어른들과 예주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강호는 고딩 알바생들을 좋지 않게 보았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찌질이들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힘겹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 사실이 강호는 매우 자랑스러워. 힘겹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를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뭐에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 강우의 눈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4쪽 보겠습니다. 아, 254쪽 제일 마지막 문장 그리고부터 민선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살폈다. 어둠이 짙게 펼쳐진 앞길에 비가 내리고 바람마저 몰아쳤다. 게다가 몸은 점점 무거워져 땅 밑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강우는 어금니를 악물고서 두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어 고개를 바로 세운 다음 멀게 교차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었다. 붉은 빗줄기가 끊임없이 시야를 가렸다. 거친 맞바람이 가슴팍을 우악스레 밀쳐냈다. 하지만 강우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리에 힘을 주어 똑바로 걸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의 강우가 막 날씨가 안 좋아서 똑바로 걸으려고 애썼다를 뜻하는 직접적인 사실적인 설명이기도 해.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민성이? 음, 거친 맞바람이 가슴팍을 우악스럽게 밀쳐졌다. 진짜 바람이 부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이 음. 약간 주변 시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가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 갈 길을 가겠다? 그렇지. 앞으로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될 거란 얘기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 크게 뜨고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걸었다는 것들은 내가 내 인생을 똑바로 뭐 하겠다? 살아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의 어떤 그런 표현.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 문장들이 또 해석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런데 이 책은 어쨌든 알바생들 입장에서 사장들을 보고 있지만 또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착한 사장인데 알바들 중에 아주 또 뭐해? 못된 알바들 있다. 못된 알바들. 어? 여러 가지 또 알바들, 그 알바생들의 이른바 비도덕적인 나쁜 행위들.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장들 중에 이런 사장도 있고 저런 사장도 있는 거고, 알바생들 중에 이런 알바도 있고 저런 알바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들, 그것들이 가장 위험한 그런 태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민성이나 예주의 현재의 삶을 보면 특별히 알바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럴 것 같은데, 청소년 알바 노동을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우리나라와 달리 또 이제 뭐야, 미국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고 그러거든? 집안 가난의 여부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다음 주에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글쓰기 논술을 할 건데, 찬반 논술이 있고, 문제 해결형 논술이 있거든? 우리가 그때 찬반 논술만 써봤나? 둘 다 했었어요, 저희. 둘 다 했어? 이번에 뭘로 할 거야? 뭘로 할래? 찬반 논술은 한번 3번. 청소년, 알바 노동 해야 하나에 대해서 청소년 알바 노동에 대해서 찬성. 알바 노동을 하는 것들이 좋다. 아니면 청소년 알바 노동에 대해서 반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점에서 찬반 논술 주제는 이거고 문제 논술 주제는 청소년 알바 노동자들의 권리를 뭐 지키기 위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요게 이제 그 문제 논술의 주제거든. 둘 중에. 한번 논술이요. 3번. 그럼 찬반 논술 여러분들이 하도록 했는데 찬반 논술이면 여러분들이 뭘 쓰고 서론, 본론 세 세트, 반론 한 세트, 아, 최종 결론. 이해가? 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제 이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지, 문제 제기의 배경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문제의 쟁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서론에 쓰면 되고,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 중에 하나를 택해서 찬성하는 근거, 반대하는 근거를 증명해 쓰면 되고, 찬성 측이면 반대 측의 근거를 예상해서 반박하면 되고, 반대 측이면 찬성 측의 근거를 예상해서 반박하면 되고, 최종 결론에서는 본론을 요약 정리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로 끝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알바 노동을 해야 되나 이 주제 가지고서 찬반 논술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네. 자, 수고했고, 예주 스포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끝까지 재밌게 잘 읽어. 네. 사람이 자, 죽었어. 민성아 뭐라고? 이미 알게 되어서. 어,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나 쌤. 음, 저희 학교에서 탁구 대회 하거든요, 1학년? 어, 근데 저희 반 1반이랑 악연이 있는 건지, 쟤가 1반이고 제가 7반이거든요. 어. 배구도 1반이랑 떴는데 탁구 예선도 1반이랑 떠요. 미치겠 예준의 반하고 붙는다고? 네. 민성이네 반하고 예준의 반하고 붙는 거야? 네. 너네는 뭐야? 선수야, 관객이야? 비밀. 저는 비밀이야? 뭐 이거 알아봤죠, 뭐. 네. 자,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 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음.